삼성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좀 제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에서 이렇게 많이 기술을 침해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저는 소송하지 않고 나중에 저한테 기술 사신 분이 소송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의 기술이 어떤 기업이든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컴퓨터를 TV하고 결합하는 그 아이디어 구조를 내놨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존 케이블 TV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케이블 TV다 그러면 거기서 인터넷은 하나로 그냥 연결해서 자기 그 유튜브에서 수많은 동영상을 소개하듯이 방송을 수백 개 채널이라도 동시에 이렇게 동영상 띄워놓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어요. 이 기술 구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파수 발생기 무선 전파로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주파수를 발생을 하고요. 아니면 정말 리모컨식으로 가지고 이렇게 액정 표시 장치처럼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앙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만들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CCTV, 그다음 현관문 비디오, 스마트폰도 여기 등록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구글이 이제 어떤 현재 제가 말하는 컴퓨터하고 TV하고 결합이 아니라, 컴퓨터와 TV의 결합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이게 윈도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윈도우가 인터넷도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거 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스마트폰에서 구글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기존에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 기반해서 TV를 결합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놨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리모컨 방식도 될 수 있고 자판 방식도 음성도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중앙 장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기기들을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조명,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그다음에 자동차 블랙박스라든 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CCTV, 스마트폰도 여기에 등록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구글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안에서 이렇게 기기를 통제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의 중앙 장치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놨고요. 거기서는 서로 파형이 틀린 그 전파의 무선 묶음을 통해서 하나 부분마다 서로 하나는 비밀번호 코드 방식 일본하고 코드 방식으로 해서 아니면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각 부품 간에 전화번호식으로 해서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갖는 거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으면 멀리 가고, 뭐 저 아파트에 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접근 신호나 차량을 손대는 게 있다면 저절로 나한테 비상벨이 울리게 되고, 그거를 내가 빵빵거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마이크 스피커 확성기 구조를 블랙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아니면 차량에 그냥 부품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자. 그다음에 이렇게 전송 사진이나 영상이 전송되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무선 통제 기기가 하나 있는 거죠. 이기는 이제 서로 무선으로 이렇게 통제하려면 안에 여러 개가, 제가 라우터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라우터식으로 만들어주고, 뭐 가령 가능하다면 이것도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 사령부를 두 개를 넣어서 만약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해결하는 추가로 만들어 놓고 예비로,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무선 통수신 구조를 여러 개의 무선 통신기 미니 구조로 들어가서 통수신하는, 이제 라우터에서 얘기했던 이런 기술이 똑같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 통제 장치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삼성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이거나 LG거나 전 세계에서 이것은 이제 따라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는 구글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그냥 스마트 TV 나오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통제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저는 거기는 좀 불편하다. 노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 통제 장치를 만들어서 이거를
TV하고도 연결을 시켜 놓자. TV 리모컨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TV 자체에서 그 전파를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부 다 신호를 보내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 자체도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TV 안에서도 여러 개의 그 신호를 내가 리모컨식으로 혹시 누르거나 접반 방식으로 누르거나 음성 명령을 하면 TV 안에서도 무선 송수신해 갖고 싸가지고 TV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게 만들자라는 거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이런 기술 구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길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전체에서 이것을 제품을 만드는 방식도 되겠지만 호환 방식으로 호환이 좀 돼야 되잖아요. 다른 회사 제품들도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뭐 기술 표준이 따로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표준 만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블랙박스를 통합시킨다든지 CCTV를 통합시킨다, 현관 비디오 어플을 이런 기술 구조는 일단 삼성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 이거 기존에는 없었던 방식인데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것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죠, 보안이니까. 여기서 스마트폰도 여기 이 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외부에 나갔다 그러면 그 홈캠 있잖아요. 홈캠이 있어도 그 홈캠 신호가 나한테로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해 전송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체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 중앙 통제 장치에서 나에게로 그 송수신 구조가 서로 파형이 뜬 여러 개 전파 묶으면 거리가 제법 되기 때문에 워키토키 통신은 한 3km, 5km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멀리 나간다는 거죠. 주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 중앙 통제 장치를 통해서 CCTV를 보거나 서로 송수신 구조를 가져서 CCTV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현관문 비디오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집안 내부 구조를 홈캠을 직접 통신 방식으로 홈캠을 뭐 꼭 인터넷 거쳐 갖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집안에 있는 것을 좀 보려면 홈캠 수요가 왜 있냐면 그래서 집안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보는데 아무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스마트폰하고 그 현관문 비디오폰, CCTV 아니면 홈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블랙박스, 연결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 자체 통신, 인터넷을 통해서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너무 거리가 짧고 와이파이는 2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짧고 그래서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신다. 라우터 기술에서도 무선, 유무선 통합기기 뭐 장충동이다 그러면 그쪽 지역이 이제 그 특정 지역에 들어올 때까지는 유선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라우터에서 각 집마다 5개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집 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그럼 밖에서 다섯 가구다 이러면 그게는 이제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안에서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송수신 구조가 숫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비 부대도 만들어 놓고요. 뭐 고장났을 때는 그것이 딱 수리하고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대신한다는 거죠. 최종사령부도 최종사령부, 중간사령부 이렇게 일선부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안 되면 이 2단계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사령부를 2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예, 그런 방식도 사용하십니다. 그걸 실제 가동하거나 한 개가 고장 나면 한 개가 나머지를 다 이렇게 총괄할 수 있도록 예비부대를 만들어 놓는 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라우터 기술을 만듭니다. 라우터를 완전히 유선 방식으로 할 때도 유선적으로 신호를 처리해주는 송수신 구조, 신호 송수신 구조를 안에 새끼쳐가지고 많이 달고 있고, 중간 사령부, 최종 사령부 할 때도 이런 식으로 3단계로 하실 때는 최종 사령부를 2개나 만들어 놓거나 중간 사령부 이렇게 만들어 그런 식의 라우터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그게 유무선 통합해가지고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 회사 마음대로 무선 송수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라우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각 가정에 무선만 담당을 해 무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가져. 저는 이제 유선하고 무선이 같이 통합된 구조를 더 선호를 합니다만은 그거 상관없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선 신호로 그냥
다른 무선 신호로 그냥 받아가지고 무선 신호로 해주는 그런 무선만으로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지는 이런 라우터들도 있다. 그 안에도 여러 개 무선 송수신 그 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삼성 스마트 싱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제 방식의 중앙 통제 방식에 기존에는 스마트폰으로 통제하자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 통제 방식의 이런 기기를 만들어 갖고 모든 가전을 통합시키거나 또는 신감 블랙박스 현관문 비디오 CCTV를 통합하고 이런 기술을 가질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과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이렇게 일종의 인식 코드 아니면은 이것은 이제 그 컴퓨터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겠죠. 하나는 그 전화번호 비호 방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현관문 비디오는 몇 번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그 스마트 휴대폰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수백만 가입자들도 그 해당되는 신호를 오듯이 신호를 이제 구별해 주는 거죠. 그걸로 그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전파로만 하면 하나의 전파로 하면 다 똑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의 전파가 아니라 두 개의 전파를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이렇게 비밀번호 방식으로 비밀 코드하고 하나만 신호를 전력을 틀리게 줘가지고 그것이 강하게 이제 신호를 전송하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서로 파형이 틀린 두 개의 전파를 사용하거나 세 개의 전파를 사용하거나 네 개의 전파, 그건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기를. 이것은 자유로운 전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똑같은 전파라도 이게 하나는 비밀 코드, 비밀번호, 이렇게 인식 코드. 그다음에 전화번호처럼 부여를 해서 그 기기하고만 통신하는 거죠. 이게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갈 때는 또는 반도체 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의 부품마다 그 전화번호가 부여되거나 비밀번호, 인식코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드론 50대 100대 조종할 때도 이렇게 그렇죠. 전화번호처럼 일단 드론 1000대를 같이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다 전화번호처럼 코드를 부여해서 정확히 그쪽에 신호를 전달하고 자기 신호 맞으면 딱 거기서 받는 거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선 충전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무선 충전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그 피레침 통제하듯이 순식간에 충전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마이크로웨이브나 이런 전파를 통해서 멀리서 충전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방식은 제 방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 되고 휴대폰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무선으로 통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휴대폰 아니더라도 뭐 무선 TV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전기 오토바이다 그러면 전기 오토바이도 그렇게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기차도 무선으로 충전하고 드론 그렇죠. 하늘을 나는 드론도 무선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입니다. 위성에서 예전에 그 마이크로웨이브로 지상에 그 전력을 송수신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이제 하는데 네, 이거 식으로 해서 무선 송수신 구조를 이렇게 한꺼번에 피레침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순식간에 서브로 새끼 쳐가지고 순식간에 전력을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죠. 이것은 이런 방식 휴대폰 안에 새끼 쳐가지고 라우터 기술하고 똑같죠. 라우터 기술하고 라우터 할 때도 똑같아요. 이런 방식이 라우터 할 때도 들어 무선 통신기기를 최종사령부, 중간사령부 이렇게 하듯이 일선부대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전기 송수신 구조도 이렇게 새끼 쳐갖고 계속 나갑니다.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신호를 송수신하는 구조에서 이렇게 새끼 쳐갖고 순식간에 신호를 빨리 처리해주는 기술. 그것도 그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으로 들어갔고 이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회선을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여러 회선을 들어갈 수도 있다. 전기를 송수신하거나 전기 입출력이거나 아니면은 신호적 것을 입출력할 때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호를 이렇게 사방대 회선을 많이 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막 4등분을 하거나 4등분한 것이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신호를 엄청나게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는 한 이 정도는 되겠죠. 여기서 한 뭐 선이 두 개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못 그려놨습니다만 두 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선을 여러 개 늘려서 몇 개 선으로 처리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네 4등분 해가지고 밑에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가지고 이를 또 이것도 이게 들어가서 이 세부 구조를 똑같이 잘라가서 여러 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신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회선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무선 송수신 무선 충전 방식도 제 방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휴대폰 안에도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죠. 삼성 휴대폰이라든지 뭐 제가 알겠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겠죠.